안녕하세요. 2012년 1회 자동차 정비 기능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미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 문제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나온 뒤에는 문제에 대한 해설도 있으니 화면을 틀어만 놓지 마시고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풀이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을 위해 2012년 1회 1번부터 10번까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번 실린더 배기량이 376.8cc이고 연소실 최적이 47.1cc일 때 기관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정답은 9대 1이지요. 압축비는 공기가 엔진 실린더 안에서 얼마나 압축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지만 너무 높으면 노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경우 일반적인 압축비 범위는 16대 1에서 22대 1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비를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압축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연소실 최적분의 전체 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소실 최적분의 전체 최적을 다시 말하면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 플러스 연소실 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최적은 요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에서 실제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요 길이를 말합니다. 이걸 로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구간에 속하는 실린더 내부 부피를 행정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실린더가 올라가지 못하는 나머지 요 실린더 헤드 부분, 요 부분이 뭐냐, 실제로 연료가 뿌려진 것들이 압축이 돼서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죠. 여기가 연소실 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최적 플러스 요거죠.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76.8 나누기 47.1 한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대 1이 아니고 9대 1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날 때는 압축비라고 얘기를 할 때 무조건 행정최적 나누기 연소실 최적 하셔서 플러스 1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번 3원 촉매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CO와 HC는 산화되어 CO2와 H2O로 된다. 2. 녹스는 환원되어 N2와 O로 분리된다. 3. 유연 휘발유를 사용하면 촉매 장치가 막힐 수 있다. 4. 차량을 밀거나 끌어서 시동하면 농원 혼합기가 촉매 장치 내에서 점화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 녹수는 환원되어 N2와
O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엔터와 뭐로 된다고요? O2로 환원 반응을 하게 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그림에 보시는 게 지금 촉매예요. 촉매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금속이 있죠. 백로팔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백금, 로듐, 팔라듐 세 개의 금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촉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또 촉매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촉매란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압력과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품일 때 촉매 내부 여기가 지금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벌집 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배기가스에 나오는 다양한 PM들이 묻어서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죠. 7년에 15만 킬로 정도 탄 촉매의 내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3번 디젤 기관에서 과급기의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엔진의 출력이 증대된다. 2. 최적 효율이 작아진다. 3. 평균 유효 압력이 향상된다. 4. 회전력이 증가한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디젤 엔진 과급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급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엔진에 숨을 더 많이 쉬도록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입니다. 자, 과급기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 공기를 압축해 실린더에 더 많은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많아지면 연료도 그만큼 더 넣을 수 있겠죠. 왜? 공기에는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연료를 더 많이 넣으면 더 큰 폭발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출력과 토크가 오르고 평균 유효 압력도 좋아집니다. 평균 유효 압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급기가 우리 예를 들어 아침에 10,000원 버스인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푸시맨이 막 푸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명 들어갈 자리 20명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급기가. 그래서 평균 유효 압력이 높아진다,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적 효율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최적 효율이 작아진다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지금 과급기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좀 틀려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배기가스의 힘을 빌려서 다시 흡기구 쪽으로 터빈이 공기를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왼쪽에 있는 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크랭크 축이 회전하는 힘을 이용을 해서 흡입되는 공기를 외부에 있는 공기를 연소실로 더 압축해서 더 많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터보 차저입니다. 두 개의 역할은 같으나 걔가 작동하는 방법은 서로 틀려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터보 차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같은 터보 차저인데 이제 슈퍼 차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했습니다. 자, 4번. 이 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2회에 폭발 행정을 하였다면 크랭크 축은
몇 회전 하겠는가? 1, 1회전, 2, 2회전, 3, 3회전, 4, 4회전.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요,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할 때 크랭크 암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듯이 요 피스톤도 회전할 때마다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한 행정은 360도 중에 절반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0에서 절반이면 몇이에요? 180도죠. 그리고 다시 또 절반은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또 180도만큼 움직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행정은 180도의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2회의 폭발을 했다. 그러면 이 행정이면 반바퀴를 돌아서 한 바퀴를 돈 거죠. 근데 이 행정기관에서 2회의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 이 행정에서 한 번의 폭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폭발을 했다라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회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행정인지는 여기 해설에서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4사이클 가솔린 엔진에서 최대 압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1. 배기행정의 끝부분에서 2. 피스톤이 TDC 전 약 10에서 15도씨 부근에서 3. 압축행정 끝부분에서 4. 동력행정에서 TDC 후 약 10에서 15도에서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동력 행정에서, 즉 폭발 행정에서 TDC 제일 꼭대기, 피스톤이 제일 꼭대기 올라간 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약 10에서 15도 애프터죠. 여기 상사점 여기 보시면 상사점 여기에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가 있다가 내려가려고 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최대의 압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압력 발생 원리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내연기관 피스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가벼울 것 2. 열 팽창이 적을 것 3. 열 전도율이 낮을 것 4. 높은 온도와 활력에 견딜 것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죠. 내연기관 피스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은 열 전도율이 낮을 것입니다. 실제로 피스톤은 열 전도율이 높아야 돼요. 자기가 열 전도율이 낮아서 갖고 있게 되면 높게 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을 낮게 할 것이 아니라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됩니다. 빨리 실린더 벽면으로 열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냉각수가 그 열을 빨리 식혀주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피스톤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효과적으로 실린더 벽면이나 오일을 통해 방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으면
피스톤에 집중되는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 피스톤의 가열과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피스톤 구비 조건 6가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보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피스톤 요 헤드를 보고 계신데 피스톤에서 오일링과 압축링 얘네들의 각각 역할을 조금씩 좀 더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더 쉽겠죠. 7번 자동차용 가솔린 연료의 물리적 특성으로 틀린 것은 1. 인화점 연량 마이너스 40도 이하이다. 2. 비중은 약 0.65에서 0.75 정도이다. 3. 자연 발화점은 약 250도씨로서 경유에 비하여 낮다. 4. 발열량은 약 11,000kcal per kg으로 경유에 비해 높다. 자, 정답은 몇 번? 예, 정답은 3번. 자연 발화점은 약 250도씨로서 경유에 비하여 낮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솔린과 경유의 자연 발화점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약 280도에서 450도로 경유보다 대체적으로 좀 높죠? 네, 그래서 낮다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은 우리가 흔히 휘발유라고 부르는 연료죠. 자연 발화점은 외부 점화원이 없이 연료가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의 자연 발화점은 경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로 강제 점화가 필요로 하죠.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압 압축만으로도 연료가 자연스럽게 탈 수가 있죠. 그런데 가솔린과의 경유의 자연 발화점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유가 불이 안 붙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유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다음 8번 LPG 기관의 연료 장치에서 냉각수의 온도가 낮을 때 시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 작동하는 밸브는 1. 비상 밸브 2. 액상 밸브 3. 안전 밸브 4. 발유 방지 밸브. 자, 정답은 몇 번? 자, 1번 기상 밸브죠? 우리 그냥 부탄가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탄가스 추울 때 어때요? 찰랑찰랑 소리가 나죠? 안에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해요? 제가 따뜻하게 두 손으로 싹 감싸서 따뜻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기화될 수 있도록 온도를 높여주면 불이 잘 붙죠. 그것처럼 온도가 낮은 추워지는 이런 계절에는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분사하기보다는 기체로 분사를 해야지 점화 플러그의 불꽃에 의해서 연료가 더 잘 타기 때문에 기상 밸브가 열리는 게 맞습니다. 여름에는 액상 밸브가 열려도 되지만 겨울에는 초기 시동 시 기상 밸브가 열리게 됩니다. LPG 시스템에서 주로 연료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돼요. 주유소에서 우리가 넣을 때는 기체로 넣지만 그 봄배라는 그 연료 탱크에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돼요. 우리 부탄가스도 찰랑찰랑 소리가 나죠. 원래 걔도 가스예요.
근데 거기에 좀 더 많이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됐다가 어떻게 기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연료는 엔진에 도달하기 전에는 기체 상태로 변환되어야 더 효과적으로 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장은 액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불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체로 바꿔줘야지 더 잘 연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설에서 보시다시피 기상 밸브하고 액상 밸브가 작동되는 온도의 기준이 15도씨예요. 15도씨.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상은 빨강색, 기상은 예전엔 노란색이었는데 만약에 없다, 색깔이 없다. 근데 반드시 하나는 색깔이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라든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기상 밸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솔린 기관의 노킹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화염 진행 거리를 단축시킨다. 2. 자연 착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3. 화염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와류를 증가시킨다. 4.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주고 흡기 온도를 높인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주고 이 온도를 높인다. 디젤 기관의 노킹은 너무 빨리 터져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점화 시기를 좀 늦춰줘야 되겠죠. 근데 냉각수의 온도를 높여주고 흡기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더 잘 터지라는 얘기잖아요. 더 빨리 터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있는 노킹 방지책 점화 시기를 지각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온도를 높이지 않고 연소실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오히려 지각을 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10번 자동차 기관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가 적을 것. 2. 열과 산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을 것. 3. 발화점 및 인하점이 낮을 것. 4. 카본 생성이 적으며 강인한 유막을 형성할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윤활유 구비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다양하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활유의 구비 조건 지금 8가지나 되죠? 요거는 반드시 꼭 외우고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요렇게 4개도 낼 수 있고, 요렇게 4개도 낼 수 있고, 8개씩이나 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윤활유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 1회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